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복사골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 사랑 실천. 부천시 복사골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올해 5회차로 2024년 11월 12일에 대장동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센터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림원 어린이집, 4. 백혈병소아 암후원회 연예인홍보단 및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부천 삼광교회,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대장동에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자원봉사자들 40여 명이 2개조로 나뉘어 10가구에 4,000여 장의 연탄을 직접 안전하게 배달되었습니다. 복사골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정옥성 센터장은 이번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연탄을 아직도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며 놀라워하며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복사골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어 뜻깊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연신 감사함을 느끼며 나의 작은 후원과 봉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연탄을 받으신 지역 이웃은 이번 겨울에 연탄 걱정 없이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웃에 베푸는 사랑에 연신 감사함을 보냈습니다. 복사골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연탄 나눔 행사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시민공청회서 스마트도시 조성 청사진 구체화. 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시민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스마트도시 계획, 안, 발표, 전문가 토론,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도시 계획, 안, 발표에서는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스마트도시 부천, 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 전략과 26종 스마트도시 서비스, 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스마트도시 전문가 토론에서는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연구단장이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와 스마트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 혁신 서비스,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데이터 기반한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선 시민 체감 서비스 등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혁신과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 계획안을 보완해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계획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첫 회에 여러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총력. 시흥시 시장 임병택 는 지난 14일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 평생교육원장은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기관 대표, 평생교육 전문가, 시흥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으로서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자립 취업을 위한 진로 개발 역량 향상 교육 필요성 등 시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평생학습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관내 거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교육부 주관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의지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관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 조직인 장애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한 바 있다. 장애공감도시 시흥 장애인 정책 늘린다. 장애공감도시 시흥시가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최근 장애 극복 수기 발간, 청사 내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며 장애 감수성 높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유일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장애인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등을 제공 중이다. 자립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일자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 내 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시흥시 장애인 등 이동보조기기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유지비용 보전과 수리센터 운영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중증 보행 장애인 희망 레바퀴, 바우처 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 콜 승합차 등 특별 이동 편의 지원도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 등을 추진한다. 또 보도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계획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34명의 대상자가 재활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 중이다. 나아가 시흥시는 권역별 거점 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부권은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인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권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무장애 AAC 마을 만들기, 틈새 케어 서비스 등 장애인 기능 특화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공감도시 시흥시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장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 첫 개최, 소통과 화합 끈끈.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제1회 시흥시장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처음 전국 규모로 열린 제1회 시흥시장배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대회는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치아를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 보처는 그리스 공 던지기에서 유래된 경기로 빨간색 공 6개와 파란색 공 6개를 나눠 가진 후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공을 던진 팀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각과 집중력을 다루는 경기라 흔히 마루 위의 컬링으로도 불린다. 이번 대회는 시흥시장애인 보치아 협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해 열렸으며 선수 및 임원과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합을 펼쳤다. 이날 축제에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대회를 통해 도전의 가치를 배우고 경쟁을 통해 화합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 무엇보다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에 크게 감동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부천시는 지난 18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본 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국가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부천시는 공공하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하수 처리 공정 중 자연 발생하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폐일은 지역 난방 업체로 판매해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약 30여 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